평소 한국의 부정적인 보도 태도를 자주 드러내던 일본의 우익 언론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호평했다. 산케이 신문은 4일 서울발 보도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의 코로나19 방역 비결을 조명했다. 산케이 신문은 북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서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의 방역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도시 봉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염자 급증을 억눌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과거 전염병 대응에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 비결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지난 2일 이탈리아 과학자 150여 명이 자국신문에 공동 기고한 성명을 언급하면서 한국처럼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검사 등으로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키지 않고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4에서 6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가 북미 각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업체는 한국에 아직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1월 초순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심사기간을 2주간을 단축해주는 긴급 사용 승인으로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은 이 진단키트를 무기로 신속한 검사와 감염자 경로 추적을 진행했으며 4일 현재 이미 45만 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다는 것. 산케이는 감염자가 1만 명 이상이지만 완치자도 6천 명을 넘어 감염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 차에 단체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워크스루 검사소 등을 호평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워크스루식 진료소가 개설된 것도 전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 지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해 하루 최대 1000명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또한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던 초반 병상이 없어 자택에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지만 경증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치료가 급한 사람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해 의료 붕괴도 막았다고 전했다. 일본 여론을 돌리는 실마리. 2018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에 한 장의 의병 사진이 등장한다. 영국 데일리 메일 특파원이었던 프레더릭 메키엔지 기자가 1907년에 찍은 사진이다. 그 드라마가 방영되기 몇 해 전 나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가 조선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썼으며 데일리 메일에 의병 사진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날 와세다대에서 입학시험을 감독 중이었는데 일본사 문제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한 지문이 있는 것을 보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지문에 출처가 된 서적을 구입해 읽었다. 메키엔지 기자가 쓴 자유를 위한 코리아의 투쟁이란 책이었는데 책의 3장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기술돼 있었다. 최근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믿고 있었던 그 책이 떠올랐다. 왕비의 시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조선인이 아니라 서양인의 증언에 의해 범죄가 서구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혐의가 있는 일본인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인이 경멸의 눈으로 일본을 볼 것이다라는 이유를 댔다. 재판은 결국 쇼에 불과했지만 서양인의 증언이 없었다면 그 쇼조차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일본의 극우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들은 한국인의 증언은 평회하고 무시하다가 서구가 움직이면 그제야 뒤로 물러선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언론에 나와 참혹했던 과거를 증언했다.
1993년 고노 담화가 발표됐고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법정에서는 일본 정부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즈음부터 일본의 우익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편회하기 시작했다. 2001년 NHK는 국제여성법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에 내보냈는데 여성법정의 주최 측으로부터 애초에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엔 항의를 받았다. 2005년 아사히 신문은 당시 NHK가 방송 내용을 수정한 것은 관광부 장관이었던 아베 신조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폭로했다. 2006년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기세가 등등했지만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사죄를 표명했다. 전 세계가 일본 극우와는 전혀 다른 상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이 강경 의견도로 나오는 것은 위안부와 달리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는 북미와 유럽의 여론이 잠잠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관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언제부터인가 긍정 일변도로 변했다. 일본 정부의 방역 관리에 대한 불만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서구 언론에서 칭찬이 잇따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한일 관계가 악화에 악화를 거듭했다. 지금과 같은 대립은 서로에게 손해만 끼칠 뿐이지만 아베가 물러나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코로나 사태에서 보인 일본 언론의 호의적 보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의 여론은 중국이나 일본의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방식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재난에 대처하는 민주적이면서 투명한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여론은 서구의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이 견지하는 입장이 문명사회의 상식에 부합한다면 결국 일본 정부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만의 논리를 자가 충전하기보다는 외부 세계의 의견을 듣는데도 힘써야 한다. 올림픽이 연기된 것으로 일본을 조롱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명과 관련된 재난을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 메키엔지 기자의 책에서 입시 문제 지문을 뽑은 것은 일본의 대학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는 문명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코로나. 안녕하세요, 코익남입니다. 주말 저녁, 토요일 저녁 잘들 보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주 며칠간 좀 기분 좋은 상승을 이어오다가 현재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죠. 하락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급락 추세에서 이때 당시에 급락 추세에서 6,300을 이탈하면서 6K를 또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을 유발했다가 급반등으로 일단은 틀어 막았단 말이에요, 하락을. 이후부터 이제 분위기 좋게 약간의 조정들이 있었지만 계단식 상승을 이어오면서 상승장에 대한 그 기대감을 상당히 높였잖아요. 알트코인들도 같이 강한 반등을 해주고, 근데 6,600 벽에 이제 틀어막히면서 첫 번째 이제 하락 좀 강한 하락파가 나왔을 때 저도 속았어요. 사실 이 정도 하락 조정에 다시 추세를 이어가려는, 다시 올라서려는 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양호하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때 이 당시에 꼬리를 달면서 올라갔으면 상당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실패했죠. 결국에는 이제 그 저항선 위로, 그 추세선 위로 다시 올려놓는 거에 실패했고, 이 두 번째 하락이 나왔을 때 이미 방향이 좀 틀어진 거죠. 그래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사실 6,500 지지는 좀 불안한 편이었고, 그래도 6,400 지지는 좀
한 번쯤 믿어볼 만한 단계였기 때문에 6,400을 살짝 깨는 정도가 나오더라도 다시 올려놓으면 추세를 일단 하락 추세를 멎어놓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일단은 일봉상에 그 두 개의 음봉이 나오면서 전날 좀 꼬리를 밑에 꼬리를 어느 정도 달면서 오늘 지금 하락을 방어를 하고는 있는데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일단은 멎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3개씩 4시간봉 3개씩 만들면서 축축축축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틀어 맞긴 했는데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박선 횡보할 하루 이틀 이상 며칠 정도는 박선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고 며칠 동안 횡보를 하면서 다음 방향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6,300은 6,400보다는 또 더 탄탄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6,300으로 밀리면 소위 말하는 쫄리죠. 좀. 다시 6K를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가 조금 존버를 하는 입장에서 수세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6K를 확인하러 가면 또 불안하죠. 또 6K를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지금 위험 요소고 여기서 방어가 된다면 좋겠지만 며칠 정도 횡보한 후에 다시 한번 하락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연말인데 이 만에게 그 비트코인 ETF 신청한 게 12월 29일로 일단 연기가 됐잖아요. 한 번 더 연기되면 이제 마지막이 2월 27일인데 내년 상당히 뭐 승인 가능성이 높은 이유 4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본인들도 뭐 자신하고 있죠. 그 전에 SEC와 뭐 미팅도 했고 업계에서도 승인이 난다면 이 반에게 ETF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9개의 그 11월 5일날 의견서를 받았잖아요. 다른 비트코인 ETF 상품을. 그 결과가 이제 11월 말쯤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오히려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되는. 왜냐면 9월 초에 이제 그 비트코인 이 거절 이유와 함께 이렇게 급락이 쏟아졌었잖아요. 좀 신청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승인이 나긴 나겠죠. 난다면은 저 반액 상품이 굉장히 유력하다고들 하고 비트코인 캐시 말씀을 드리면은 로저버와 이 크레이그 박사 본인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대립이 첨예하고 그게 이르렀다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이 크레이그 박사가 로저버를 겁박하고 로저버가 이제 우지한 편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그 체인이 분리돼서 새로운 포크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뭐 이번 한동안 기분 좋다가 또 쉽지 않은 구간인데 다들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위기 관리도 중요하고 연말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매동매매하지 않고 힘드시겠지만 뭐 그래도 이 상승 과정에서 알트코인들 보유하신 알트코인들이랑 좀 많이 올랐고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뭐 조정 없이 상승은 없는 법이니까 이들이 의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연말 상승장을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네요. 믿으면서 한번 다 같이 기다려봅시다. 감사합니다. 호잉남이었습니다.